그러면 우리가 콜을 할 때 팀장님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퍼미션을 하면서 콜이 제일 중요한데 팀장님은 목소리 발음이 일단은 제일 정말 그래도 정확하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톤도 한 톤만 낮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님께 받아도 돼요. 네. 팀장님이 그 콜 관련돼서 일단은 했을 때 잠깐이지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콜 해본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 달 DB는 끝이네요. 끝났고 네, 그렇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콜은 지금 스크립트가 따로 있어요?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한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 월보험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네, 아, 그러면 똑같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받고 플러스 녹취록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지원받는 입장에서 주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녹취록은 저는 안 들어봐요. 들어보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녹취록은 들어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하나도 안 들어보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추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들어보면은 고객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왜 판단을 하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고객을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녹취록이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안 들어보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콜을 해요. 제가 팀원들 안 되는 콜 안 되시는 분들 가끔씩 방문을 잡아주면 5건 중에 4건을 잡아요. 그러면 이걸 녹음을 들어보고 하면 2분, 3분 막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딜레이가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냥 바쁜 사람이니까 이거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있기는 한데 이 팀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콜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이 녹취록을 들어보고 이분이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 상황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을 왜 듣지 말라고 하냐면, 이 녹취록에는 지금 고객님의 상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때 현재 상황이 담겨 있는데, 이 현재 고객은 나는 지금 바빠. 나는 지금 귀찮아. 너 왜 올 건데? 이런 상황이 담겨 있는 콜인데,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 결론은 와. 이거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생각해보니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안에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그 이후에 보험이 진짜 궁금했었던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고객님이 바쁜 상황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화했을 때 진짜 만날 담당자다 보니까 더 흔쾌히 더 좋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객님이 물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친절했다가 지금은 불친절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지금 바쁜 걸 수도 있으니까 만날 때는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해봐라. 근데 그런 이야기도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녹취록을 들었을 때 고객을 판단하고 전화를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듣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평일에 희망하는지 주말에 희망하는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혹시 콜할 때 꼭 주말에 전화하는 적도 있었어요? 펌치 보면은 저 앞에 이름 네. 전화번호 이거 이후에 네. 언제 원하고 맞아요.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따라가려고 했어요. 전혀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진짜 신기하게
지난번에 그 저 처음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 저랑 완전 초반에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따라가도 되더라. 그거를 뭐 김희진님 되시죠? 전화번호 있었으니까. 김희진님 되시죠? 저희 보험점검센터 팀장인데요.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통화 희망도 오후에 그게 콜 가능, 뭐 오전에 콜 가능 이렇게 하는 고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받는 게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첫 번째 받자마자 전화하는 게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퍼미션은. 하다 보니까 받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오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콜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고객님이 받는 거예요. 진짜 웬만하면 다 받아요. 그런데 특정 시간에 업무상 오전 시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콜을 했는데 부재 중이겠죠. 부재 중이니까 그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 일하는 중이겠구나. 아니면 또는 주무시는 중이겠구나. 등등등 해서 문자를 남기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전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만, 특정 분들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 표시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 평일에 오세요. 주말에 오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문 희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이 월요일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방문 잡은 건이었는데 어저께가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고객님한테 고객님 전화 통화를 계속 하다가 고객님 주말 방문 희망하셨는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말이 너무 늦어서 너무 멀다 보니까 혹시 조금 당길 수 없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야 뭐 아무 때나 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신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말에 일을 하고 있어서 오후에 될 뿐이지 오후는 불편할까봐 그랬다. 우리 불편할까봐 그랬다. 주말에 오면은 되는데 고객님 저희 몇 시에 끝나시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4, 5시? 이러시는 거예요. 4, 5시면 저희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은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저희가 고객님 자택으로 갈게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내분이 계시다고 하길래 같이 만나 뵙기로 했는데 굳이 주말에 방문을 희망한다고 해가지고 주말 방문만 잡을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님 대다수의 분들을 여쭤보니까 꼭 주말 방문만 희망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편한 시간대가 언제세요? 라고 하니까 주말이요, 평일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만나 뵙고서 데이터를 쌓으니까 아,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구나. 또 만나 뵙고 또 데이터를 쌓으니까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말 많이 해보니까 중요하지 않더라. 그냥 일단 일정을 잡아라. 근데 고객님이 아, 나 너무 늦게 끝나서 꼭 주말만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모른 척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고객님,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던가 주말을 희망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넓은 범위 주지 말라 그랬죠. 대안 제시 딱 2개만 해주라 그랬잖아요.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고객님.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정 있는데 고객님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주말을 원했다면 한 가지 대안을 더 주는 거죠. 고객님이 주말 희망하셨는데 주말만 희망하시는 걸까요? 라고 3가지 대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면 아니에요. 저 주말에 그냥 널널한 시간 원해서 그런 거고 또는 이번 주에 평일에 늦게 끝나요. 주말에부터 쉬는 날이에요. 스케줄 근무. 아예 그냥 주차별 스케줄 근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대안 제시를 꼭 집어주라는 거죠. 언제가 괜찮아? 라고. 그럼 팀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콜에서 가만 고객으로 또는 방문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놓쳤던 고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대안 제시를 2건을 주고 그 다음에 또는 주말, 오늘이 월요일이었다는 가정하에 월화 정도 일하는 가정하에 주말이라는 그런 그 대안을 줬을 때 그랬을 때 고객님의 반응은 이것 중에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돼요. 또는 뭐 멀어요.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안 만났잖아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콜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고객님한테
어저께 우리 클로징 했던, 이게 녹화 중이니까는 성함을 못 밝혀서, 나 고객님 있잖아요. 네. 나 고객님. 그 나 고객님이, 이제 제가 막 카톡을 팀장님에 써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게요. 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팀장님의 반응이, 아, 거의 최후 통첩이네요.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우리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움직여야 돼요. 콜은. 지금 아니면 우리는 절대 고객을 못 만나 라는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콜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팀장님이 데이터베이스를 콜까지 있는 건 수량이 조금밖에 못 받을 거고 콜이 없는 거는 굉장히 저렴할 테니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목표를 주셔야 돼요. 나는 방문을 잡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오늘 퇴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예 어떻게 퇴근을 안 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나는 무조건 방문을 잡을 것이다 하고 돌격하는 거죠. 완전 적극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거절 처리가 하더라도 방어를 계속 하는 거죠. 받아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장님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걸로 고객님한테 방어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방어를 한번 쳐볼게요. 고객님이 김희진 고객님 되시죠? 하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혹시 물어보는 건데 통화 괜찮으세요는 안 물어보죠? 설마. 설마. 제가 왜 스크립트를 드리긴 할게요. 드리긴 할 건데 왜 안 드렸냐면 너무 간단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엑셀 안에서 나는 써놔야겠어. 내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육 자료를 스크립트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서예요. 정말 볼품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서인데 김희진 고객님 되시죠? 여기서 까일 수 있거든요. 지금 통화 되시나요? 여기서 까일 수 있거든요. 아, 바빠요.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설마 그러진 않죠? 너무 예의를 갖추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예의 바르잖아, 팀장님이.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까였구나. 그죠? 까인 적 있구나. 첫 콜 할 땐 그러진 않고요. 네. 좀 연락 닿던 사람들은 아, 다 왔던 사람들은 뭐 괜찮지. 괜찮으실까요?라고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던 사람들은 괜찮죠. 그건 예의 갖춰도 되죠. 그런 경우에는 갖춰도 되죠. 우리는 퍼미션 콜 방문 잡을 때, 김희진님 되시죠? 네. 이러잖아요, 고객이.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 보험점검센터 팀장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해요. 그쵸? 김희진님 되시죠? 저희 보험점검센터 팀장인데요. 일정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팀장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마 그러진 않죠? 저는 담당자로 배송해서 연락드렸고 상담 일정 잡아드리려고 연락드렸다. 휴일하고 언제가 괜찮으시냐까지 해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중간에 점을 찍지 마세요.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시간 괜찮으실까요? 하고서 딱 쉼표를 그냥 멈춰버리는 순간 끊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문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 팀장님이 했던 것처럼 김희진 고객님 되시죠? 저희 보험점검센터 팀장인데요.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물결. 다 평일에 고객님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나는 끝내지 않았어. 내 말 안 끝났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보통 말을 끊고 끊는 사람은 끊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는 사람은 또 죽어라 끊죠.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완전 번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폴더를 따로 분리를 해놔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콜이 없는 분들은 녹취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세상 단박거절인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예 폴더를 따로 분류를 해놔서 엑셀에 따로 정리를 해놔서 그런 분들만 정보 안내 문자만 그냥 다다다다다다 보내고 그냥 끝.
한 명 한 명 보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팀장님의 일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의 일은 시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고객을 터치할 수 있고, 고객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팀장님의 여유 시간이 늘어나요.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팀장님이 이 업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업무 시간 효율 대비해서 고소득을 벌고자 이 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단점은, 우리 일의 단점은 온오프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이 느꼈겠지만, 어떤 그 관리자들은, 야, 내가 새벽 2시까지 일했어, 나 때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전에 교육했던 그 팀장님한테도 들었고, 같은 지사에 있었던, 그랬는데, 저는 막 새벽 2시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팀장님, 우리의 일은 똑똑하게 일할수록 빨리 퇴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차월인가에 첫 퍼미션을 받았어요. DB 손해보험에 있었을 때. 그런데 1차월에는 직계가족으로 마감을 하고 2차월 때 첫 데이터베이스를 받았는데 고객님이 방문 잡는 일정도 알아요, 혹시? 스케줄 관리법? 말씀드릴게요. 네.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말도 물론 고객님이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평일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주말은 번외, 그거는 고객이랑 특별 케이스로 잡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월요일날 오전 안 잡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는 저녁은 안 잡아요, 방문은. 그러면 콜부터 방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만 움직일 거예요. 월요일 오후에 콜을 하던가 방문을 하던가. 그 다음에 오전, 오후 다 가능. 금요일날은 오전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교육하는 모든 거는 제가 정말 몸소 다 체험해보고 틀린 거를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 가야 되는 방향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패 사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첫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 두 번째 달에 받았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만나서 2차 준비 중인 거 말고 1차 방문이 이제 또 잡혔던 거죠. 그래서 야,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 데이터베이스는 도대체 뭐야? 어떤 거길래 이렇게 스크립트만 읽었는데 잡혀?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펜을 물고 고객님한테 가기 전에 1차월 때 그 퍼미션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내 목소리를 전화로 들어요. 그때는 032 번호로 전화를 했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하지만 그때는 032 번호로 듣는데 제가 그거를 콜백을 해서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032 번호를 들고 그 전화를 들고 내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전화기를 해놓은 다음에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제 통화를 스크립트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발음이나 속도나 혼잣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입에 막 영상을 찾아보니까 입에 펜을 물고 하래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발음법이었어. 그래서 입에 펜을 물고서 읽는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에 펜을 물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를 보고서 또 읽었어요. 근데 고개를 떨구고 하는 것보다 고개를 딱 허리를 펴고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나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스크립트를 앞에다 붙여놓고 읽었어요. 앞에다, 그때는 헤드셋도 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드셋 끼고서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읽었어요. 펜을 물고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는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들고 읽어요. 실제로 고객님들 거 프린트해서 회의실 오거나 아니면 라운지에서 콜을 할 때도 이렇게 들고 통화를 해요. 김희진 고객님 되시죠? 이렇게. 그게 이 목소리에서 우리가 고객님을 얼굴을 대면하진 않았지만 우리 목소리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김희진 고객님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랑 네, 김희진 고객님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랑 고객님이 받아들이는 그 톤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더라고요. 나의 자신감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와 너무 신기하다 하고서 일단은 방문이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났어. 가면 체결할 것 같아. 1차 방문이었으니까 그 고객은 그 땡땡 고객은 1차 고객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월요일날 9시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9시요? 일단 다 네네네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금요일날 밤 9시까지 9시인가 9시 반까지 제가 이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다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스마트해졌지만 예전에는 다 그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처럼 오래 붙이기를 했어요. 그게 정성이라 그래. 교육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그거 굉장히 고객님들이 정성스럽게 생각하시고 되게 감동받고 이런다고 이제 감동 고객 관리법이라고 해서 오려 붙이게 하는 거를 다 알려줘요. 이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40대 질병수술비는 이게 있고, 여기 범위표를 붙여넣기 하고 오려서. 그 다음에 뇌심장 수술비, 뇌심장 범위표를 오려 붙이게 하고 또 형광펜 치고 또 오려 붙이게 하고 막 꾸미기 자료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꾸미기 자료를 샘플로 해서 고객님 걸 만들어요. 제가 1차월밖에 안 됐으니 그때는 1차월에서 2차월이 된 거였으니까 샘플링이 된 게 없었으니까 그때 신난다고 만들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까지. 그랬는데 고객님한테 분명히 이때 확인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저는 출발을 해요. 고객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출발을 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현타가 온 거예요. 나 이때 금요일이라고 애도 못 보고 그냥 진짜 업무 하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100만 원 벌러 들어왔다가 첫 달에 180 받은 거예요. 완전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았어 하면서 돈 더 벌어보겠어 하고서는 열일을 했는데 고객님이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지면서 저한테도 너무 현타가 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 일단 고객님한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준비할 게 없잖아요. 고객님의 거기에 개인정보는 알 수는 있었지만 고객님한테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정말 그냥 전달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콜은 굉장히 가볍게 하되 방문 일정은 무조건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만 잡자가 오늘 콜의 포인트인 거예요. 스케줄 관리가 우리가 진짜 활용 많이 하는 그것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콜도 첫 번째가 콜이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인데 두 번째는 늦게 가지 마세요. 늦게 가지 말라는 게 만나면 퇴근. 네. 팀장님이 제가 이렇게 콜 일정 이제 스케줄 관리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하면서 쭉쭉쭉쭉쭉 이제 받으면서 그런데 제가 팀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그때 카톡으로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주말까지 일하지 마세요. 고객님께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물론 고마워하는 고객도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월요일 오후 방문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건 괜찮죠. 그런데 팀장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쏟은 결국 어저께 만나지지 않았잖아요. 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느꼈던 건 팀장님이 경험하기 너무 좋은 사례였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꼭 얘기해주고 싶다. 나의 사례를. 이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말 내 시간이 있어야 팀장님이 머리를 정리를 하고 쉴 수 있어야 고객님한테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팀장님이 롱런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일은 온오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스스로 온오프를 꺼줘야 돼요. 켜주고 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출근했을 때 제가 엄청 낯가림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 딱 나올 때, 집 문 밖을 딱 나올 때 그래 김희진 본부장 딱 달고 나오는 거고 퇴근하면은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 정말 세상
I, 김희진으로 갈 거야. 저 E 아니거든요. MBTI, I거든요. 세상 I예요. 그래서 그래 난 집순이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집에 완전 은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집돌이라면서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에 온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지쳐요.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369, 12 번아웃 오거든요. 저 다 왔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1년 차이는 안 했죠. 너무 재밌고 돈도 많이 벌었고 버는 재미가 있었고 근데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케어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바라고 더 달리라고 하고 내가 경주마 같은 느낌인데 경주마도 그냥 꼴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꼴 지점이 없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센터에서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체결을 많이 하니까 이 TC라는 조직이 데이터베이스 체결률로만 순위를 가려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줘야 되는 거야. 경주마처럼.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일단 빨리 방문 좀 가봐. 체결 좀 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번아웃이 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온오프를 딱 해버렸어요. 사람도 싫어졌고 이 일도 싫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고객님들을 다 놓고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겠지만 보상 청구를 끝까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내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거를 한다 그랬는데 내 지인들한테는 내가 4개월만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6개월이 넘어서 문의 준 내 지인 고객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만뒀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도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만뒀구나. 이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냥 내가 이 일을 빠르게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그게 싫어서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으니까 퍼미션을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퍼미션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됐던 거고 지인들이 나한테 체결한 게 그래도 지인들이 나한테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이제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하면서 온오프를 준 거죠. 그래서 팀장님도 온오프를 어떻게 힐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 때 가을에 입사를 했거든요. 가을에 입사를 해서 그거 타이레놀 있잖아요. 가정주부밖에 안 했었고 이제 딱 일을 시작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익숙해지려니까. 그래서 타이레놀을 책상 서랍에 쌓아놓고 살았어요. 매일 먹었어. 매일 먹으면서 버텼어요. 나는 아파도 회사 와서 약을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믹스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 그때는 거기서 그 지점에서 커피를 지원을 안 해줬을 때여가지고 믹스커피를 대용량을 사요. 한 포씩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맨 아래 제일 큰 서랍에 다 부어놔. 포로 된 걸로 다 부어놓고 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지만 다니자. 이랬었어요. 근데 다 먹을 때까지만 다니자 했는데 다 먹을 때쯤이면 번아웃이 딱 끝나. 그렇게 해서 또 사다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뒤에 또 6개월 뒤에 번아웃 오면 또 이제 먹기 시작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일단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1차 방문을 했다. 2차 방문을 했다. 거의 3일 안에 모든 게 움직여지잖아요. 길면 5일 안에 움직여져야지 맞는 건데 그렇게 교육을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클로징을 하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세요. 뭐 주세요? 체결하면 지인 계약이어도 상관없어요. 스스로에게 뭘 줬어요? 한 번도 주는 거. 그쵸.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팀장님은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다른 알바했던 거 말고 그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제가 얘기했고 사실 알바 같은 경우는 그냥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도 번아웃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정말 정답일 수 있겠다. 그러네. 그러면 팀장님의 잘한 점을 찾아볼게요. 팀장님은 내가 힘들어, 내가 번아웃 상태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픽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았나. 그거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이니까, 출근하니까, 그래도 이야기라는 걸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팀장님이 그거를 아예 깨부시고 나왔으면 좋겠는 게 제일 큰 거고, 그러면 나한테 보상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는 명품을 좋아해. 이거를 방문 체결할 때마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여야 돼요. 아주 소소한 거. 그래야 재미가 있고, 아주 작은 선물 뭐 좋아해요? 체결하면 제가 선물 주려고.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해.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DB 체결을 하면 저한테 무조건 선물을 줬어요. 그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였어. 배달을 시켜 먹자. 아이가 좋아하는 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무조건 나는 시켜 먹을 거야. 이게 저한테 목표였어요. 그러니 체결하지 않으면 못 먹어. 그런데 체결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족발이든 보쌈이든 햄버거든 피자든 치킨이든 이런 걸 먹으려면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려면 내가 내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인카 시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수사 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 2거리고 그 다음에 13회차 시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주차별 시상을 또 걸어요. 주차별 시상을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하고 있는 건데 몇 명씩 조를 구성해줘가지고 제일 그 구간까지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10일간 해가지고 그 주의 탑 조, 그 다음에 1등 조, 2등 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 시상 걸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거는 거예요. 주 단위로 걸어서 그 중에서 이제 1, 2, 3등 아니면 건수 1위 아니면 매출 1위 이렇게 해서 1등, 1등. 근데 1등만 주면 아쉬우니까 1, 2, 3등까지는 줬어요. 그리고 다른 때는 다 받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체결 모든 건 있잖아요. 모든 건에 50% 지원. 바로 그날 지원. 그럼 너무 재밌는 거죠. 그때는 이제 관리자들은 완전 그날은 돈 깨질 거 생각하고 이제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 팀이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500만 원 깨질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달은 팀원들이 신나. 그 날 지급을 하거든요. 확정된 거, 수납 확정된 거를 우리 팀톡방에 올리면 바로 쏴줬어요. 50%. 실손 의료비마저도. 실손 전환도 하고 싶게끔 하려고. 실손 전환을 해야지 추가 컨설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한 방향인 거기도 하잖아요. 추가 컨설팅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 혼자서 19만 원씩 내고 있는 고객들은 실비만 19만 원씩 내고 있는 고객들은 실손 전환하면 4, 5만 원으로 다운시키면서 나머지는 보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객님한테 컨설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컨설팅 해라 해서 보장성 무조건 50% 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는 거지. 제가 팀장님한테 괜히 펜을 선물해주고 괜히 명함을 바꿔주고 괜히 이렇게 막 밥을 사주면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팀장님이 재미있게 이 일이 재미있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땡땡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팀장님은 지금 1년이 넘도록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운동 갈 거니까 그때 팀장님이 스스로한테 작은 선물을 뭐를 주고 싶은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그거 한 가지 생각해 놓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콜은 월요일 오후부터 콜을 할 수 있고 방문도 콜하는 시간대에 갈 수 있다. 콜하는 시간이 같으면 방문도 이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월요일 오후부터 콜할 거니까 방문도 월요일 오후에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일하는 시간은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만. 그렇죠.
콜과 방문은 그때가 제일 베스트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직업이 너무 다양해졌다 보니까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번외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번외예요. 주말에 자택 근처나 자택으로 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계약 잘 나와요. 예전에는 주말에 가면은 시간 버리는 거예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직업이 너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스케줄 근무도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되게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주말에 스케줄을 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오시면은 저희 와이프도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로 체격 정말 잘 나오고 이틀에 하루 쉬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 다음 이틀 뒤에 뵈면 제일 베스트. 우리한테 완전 땡큐예요. 이틀의 시간이 딱 생기니까. 그래서 그분 다음날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날 우리 만나시고 이렇게 하고서 또 그 다음에는 소개받고 이렇게 하면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이번에는 오전에 일해요. 그 다음 주에는 오후에 일해요. 이런 근무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 고객님 그 동반을 갔는데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